모바일로 네. 좀 넘어와서 그 모바일에 그 혹시 GOS 논란이 좀 있잖아요. 네, 뭐 저도 삼성폰 쓰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되게 좀 생각이 많이 복잡한데 보면 네. 일단 처음에는 저는 진짜로 이게 히트파이프를 뭐 줄여갖고 발열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길래 혹시 그런 짓을 했다고 실망인데라고 생각했죠. 네. 근데 이제 또 저 같은 사람은 반드시 봐야 돼요, 그건. 그래서 유튜브에서 그 해체해 놓은 것들을 좀 봤죠. 그거 보면 S22는 실제로 좀 그 흑연 패드 이런 것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원가 절감 많이 했다는 S22 플러스랑 울트라 까놓은 걸 실제로 그 한 겹씩 까는 거 보면 베이퍼 챔버가 그렇게 작진 않아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큰 편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S22는 그 이미 동일 칩이긴 하지만 기본 성능을 좀 깎아서 내놨어요. 네. 그리고 S22 플러스랑 울트라는 좀 더 높여서 내놓은 것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벤치마크에서는 고스가 안 돌아간 게 문제잖아요. 네. 그 이제 벤치를 실제로 돌려보면은 여기에서 그 발열 솔루션 설계가 잘 됐나 안 됐나 볼 수 있죠. 네. 그럼 이제 영상을 또 찾아봐요. 여러 개 폰을 같은 환경에 놓고 돌린 걸 봐야 돼요. 근데 네. 예전에 제가 집에서 46도 나왔다. 아무 의미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 방 기온을 모르잖아요, 다들. 네. 그러니까 폰 여러 개 둔 걸 그 벤치 돌리는 걸 보면 또 온도는 그래 나쁘지 않아요, 보면. 왜냐하면 사실 삼성이 진짜로 발열 설계를 완전 잘못했으면 그냥 고스 풀어줄게 안녕 빠이빠이 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정말로 뒤집어졌겠죠, 그러면. 리콜하고 막. 그래,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고스 없이 이제 예를 들어 너희가 벤치마크 성능 이만큼 나온 데서 샀는데 고스 때문에 안 나온다고? 근데 이쪽에서 풀어줄 수 없으면 정말 사기죠, 그건. 그거 풀어줄 수 있었잖아요. 좀 뜨거워지긴 했죠. 근데 경쟁 폰들만큼만 뜨거워요, 보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는 퀘스천이 드는 거예요. 왜 그랬냐? 되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럴 거면 뭐 삼성이 유달리 온도에 좀 민감한 그런 거 있는 건가?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나마 전 이제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판매한 디바이스에서 그 발열 솔루션의 장난질 이렇게 좀 그러네. 그쪽에서 원가 절감을 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근데 저가 이제 실제로 일하던 입장에서 걱정하는 거는 네. 고스가 그거잖아요.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 근데 그 안에 보면 이제 뭐 인스타그램 이런 것도 있고 그랬어요. 뭐 근데 게임은 아니잖아. 좀 게임 같은 요소가 있다고 한들 그러면 왜 그렇게 돌리냐는 거예요. 이게 좀 저는 삼성이 과거에 이제 그런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과거에 그 고스를 좀 그 요술봉 마냥 휘두른 적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게임이 아닌 걸 제어한 느낌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뭐 일단 삼성에서 오피셜하게 아니라고 얘기는 했죠. 그리고 이거 지울 수가 없죠, 앱이. 그러면 지울 수 없는데 가끔씩 내 앱을 제어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어요. 네. 이제 소프트웨어를 해보면 그렇게 원래 소프트웨어가 해야 될 일을 한 번씩 선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 처리 못한 흔적도 남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제 그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납득할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네. 저는 그 설명은 솔직하게 좀 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쪽에 그런 거 신경 쓰는 사람들이 수는 많지 않을지언정 그런 쪽은 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발열 얘기 이런 거 말고 제가 말한 것처럼 고스가 왜 이런 거 제어해? 이러면 그러면 거기는 퀘스천이 있을 거라고요, 사람들이. 그 왜 제어를 하는 거죠? 저도 그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냥 발열 제어라고 하면요, 사실 고스로 제어 안 하고 전부 다 아래 커널 단 스로틀링으로 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 벤치마크도 돌려보면 발열 크면 스로틀링 걸려요. 이 게임도 하다가 느리면 스로틀링 걸리죠, 당연히. 다 풀려 있는 벤치에서도 커널 단에서 가장 그 위험 제어하는 곳에서 제어를 해준다고요. 그러면 고스가 할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발열 솔루션의 원가 절감은 뭐 제가 봐도 그게 뭐 없어 보인다고 했잖아요. 별로 발열 그 원가 절감 안 한 것 같은데. 그럼 왜 소프트웨어를 해결하고 싶었던 게 뭔지 이런 거 좀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더 보험으로 그렇게 한 건가? 이제 그쪽에서는 얘기를 그 발표된 거 뭐 이런 거 좀 찾아보면 인스타그램 앱이 CPU를 너무 잡아먹어서 배터리를 뭐 잡아먹는 이슈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해는 되지만 역시 질문이 났죠. 그걸 왜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로 해결했느냐. 전 차라리 그런 이슈들을 가끔 겪었다고 하면 고스를 이제 그 요술봉처럼 쓰는 게 아니고 아예 또 그런 서비스를 하나 올리고
고객한테 알려주고 그냥 전부 동의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런 게 목적이라면. 이제 저는 일은 아니고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 쪽 있었던 입장에선 그런 게 좀 많이 안타깝죠. 이게 제가 이해를 제대로 한 건지 잘 모르겠긴 한데, 그러니까 그 GOS로 인스타그램 앱을 이렇게 좀 제어했다는 게, 그럼 그게 만약에 GOS가 아니라고 하면, 고스가 아니라고 하면 또 다른 걸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해야 할 수 근데 그렇게 하면 좀 귀찮으니까 그냥 GOS로 그냥 툭 쳐버린. 뭐 그건 함부로 생각할 수 없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돌리면 나중에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소프트웨어적인.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인스타그램이 발열 때문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코드를 뺐다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계속 몰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차라리 정말 그런 이슈 때문에 한다 그러면 하나씩 다 그냥 권한 요청해서 받고 권한 요청해서 받고 팝업이라도 띄워줘야죠. 이 앱이 지금 뭐 그 앱을 만든 회사에서 그 어떤 버그 때문에 그 좀 제어를 넣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는가. 뭐 제가 모르는 사정이 많을지도 몰라요. 뭐 어쨌거나 저는 그래도 기기 자체가 그 진짜 뜨거워서 못 쓸 상황은 아닌 게 제일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제가 들었을 때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제 이슈는 그거였죠. 기존에는 이런 거 제가 벤치마크를 보고 사요. 폰의 성능을 보려고. 폰의 성능 100이구나. 근데 그 전에는 그 홍보했던 100으로 돌릴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고스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제가 그 앱이나 이런 소프트웨어가 최적의 그게 안 돌아가는 거군요. 그러니까 보여준 성능으로 돌릴 방법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화나겠죠. 그건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당연히 문제 되죠. 그러면.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나마 다행하는 건 원가 절감이 심해서 고스를 못 풀 레벨이었으면은 뒤집어졌겠죠 아마. 근데 또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100이라고 했을 때 그거를 90이라고 말하기 하고 싶지 않으니까 애초에 마케팅을 하거나 홍보를 할 때. 근데 그런 식이면 그냥 100으로 해도 그냥 고스를 안 쓰고 팔아도 됐을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다 그 이미 되게 괜찮은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안에서 되게 좀 그 온도는 위험하다는 그 기준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되게 역시 이게 공학을 하셔서 이걸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시니 너무 좋은 게 이게 유튜브 영상들을 보고 있으면 좀 혼란스러운 게 이거 리콜해야 된다고 막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그런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러니까 그 노트 때도 뭐 아이폰도 뭐 그런 거 있었고 막 이런 걸 막 들으면 헷갈려요. 그 기술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근데 저는 뭐 이거 꼭 기술에 대한 이해는 아니고 일단 눈으로 보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이제 좀 방법론은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일단 원가 절감 했느냐, 어디 했느냐, 발열이냐 그러면 다행히 유튜브 시대니까 뜯어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보면 돼요, 그거. 그것도 막 어떤 분들은 막 중국산으로 막 저가로 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거기서 단가 막 낮춘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식이 없으니까. 뭐 근데 가능성이 빵은 아니죠. 근데 그렇게 막 지르는 것보다는 일단 좀 나오는 것들 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폰도 예를 들면 내가 집에서 테스트했더니 47도 나왔어. 근데 내가 인터넷에서 샤오미 보니까 42도래.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안 돼요. 그렇죠. 걔들은 랩 환경이고 자기는 집에서 했을 텐데 그걸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그럼 또 그런 것도 이제 같이 늘어놓고 돌리는 것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아직 조금 미심쩍은 부분은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막 생각했던 것만큼 심각한 건 또 아닐 수도 있겠네요. 뭐 말씀드렸지만 아예 원가 절감 흔적이 어마어마하면은 고스를 껐다가 사고가 터질 것이고 그러면 진짜로 오마이갓 이러면 되겠죠.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네. 그러면 혹시 이 막 GOS 논란 그리고 막 갤럭시 S22 이거는 이제 뭐 어떤 분들은 또 뭐 시장에서 뭐 엄청나게 브랜드가 깎였다. 뭐 가치가 떨어졌다 이렇게도 보시면서 모바일 사업부 흔들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주가에 펀더멘탈적으로 건들 것이다. 뭔 일이 날지 모르죠.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 얘기했는데 다 그런 거 없고 실제로 원가 절감이 심해서 그런 결론 났을 수도 있어요. 뭐 그거는 판단하긴 이르죠.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쭉 나온 것들 봤을 땐 다행히 팔아먹고 양산해 놓은 폰들의 문제는 별로 없을 것 같다. 아마 그 소송 걸린 것도 예를 들면 삼성이 이런 걸 증명하면 이제 고스를 풀어줬더니 홍보한 성능을 모든 앱에서 낼 수 있다. 그럼 뭐 2달치 이용료나 물어줘야 되는 그런 느낌이 되겠죠. 그렇구나. 왜냐하면
홍보했던 성능이 절대로 안 나오면 그건 그냥 리콜 감이고 못 두드려 맞겠죠. 근데 2달 동안 안 돌아가는데 2달 뒤에는 그냥 돌아가요 상태면은 뭐 그러면 오케이겠죠 아마도. 참 저도 이게 오늘 저자님을 정말 잘 만나게 된 게 앞에서 이게 반도체에 대한 이해도 높아진 것도 있지만 갤럭시 S22를 샀거든요. 아 그래요? 그게 곧 오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의심이 계속 들더라고요. 저는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여기서 원가 절감 이런 것보다는 그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해결하려고 했으면 정말로 그 딱히 해명에 따르면 감춰야 될 것도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오픈해서 해결하시라. 그리고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는 그냥 게임만 건드려라 그럴 거면. 그리고 뭐 그러니까 게임인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마 고스가 구현된 형태 자체가 그 순간에 인스타그램 같은 거 해결해주기 딱 좋아 보였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고스라는 앱이 가진 어마어마한 권한을 알게 되니까 의심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고스란 게 예를 들면 좀 이런 거예요. 예전 웅달 유튜브라고 해서 왔더니 막 알고 보니까 이게 뭐 비밀 용병 업체고 뭐 이런 그런 느낌이 받으면 그럼 당연히 괴상한 소문들도 생겨나고 사람들 잘 모르면 무서워하고 왜냐하면 이런 저는 사람들이 이 모바일 디바이스의 보안 문제 이런 걸 신경 쓰는 건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 폰 제조사가 폰을 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알 거예요 사람들이. 혹시 그 애플에서도 이번에 그 중저가 시장을 좀 이렇게 노려가지고 뭐 생각보단 싸게 안 나온 것 같긴 한데. 그 얼마더라? 60 얼마 이래놨죠. 59만 원인가? 59에서 그 최대 용량 90만 원. 그래요? 왜 비싸네요? 그 용량 비싼 거 원래 뭐 용량 장사에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중저가 시장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이건 나와봐야 안 돼 사실. 저는 애플의 그 브랜드 파워 이런 것보다는 웨이퍼 얼마나 구했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좀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TSMC에서 만들 거잖아요. 근데 5나노는 인기가 많아요. 엔비디아도 이제 점프인 했고 뭐 AMD도 아마 쓸 거고 젠4에. 근데 애플도 원래 안 만들려던 거 만들려고 하고 그러면 수요 커지겠죠 아마. 저는 그쪽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해요. 뭐 애플이 이 계획을 옛날에 짰으면 아마 퐁퐁 찍혀 나올 것이고 그게 아니면 뭐 조금 뭐 이런 게. 그러니까 SE는 5나노가 들어가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 5나노로 만들었던 예전 칩을 쓰니까. 그러면은 뭐 이게 뭐 그냥 뭐 특별히 뭐 이슈 뭐 새로운 이슈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삼성이나 안드로이드 입장에서는 애플이 또 새로운 폰을 내놨구나 대응해야겠네 라고 생각하겠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참 물론 이게 더 들어보긴 해야 되겠지만 미디어의 뉴스로 접할 때는요. 뭔가 갤럭시가 S22가 흔들리고요. GOS로 흔들리고 또 A라인이 나오는데 A라인은 좀 잘했다고 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애플이 여기서 중저가로 치고 나왔는데 가격이 싸다. 성능은 또 되게 좋다. 막 이러니까 이게 뭐 망하는 거 아니야? 근데 애플이 그런 중저가기 처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 번씩 했다가 안 했다, 했다가 안 했다. 근데 그 프리미엄 폰에 들어가는 그 칩을 그대로 쓴다고 하고, 뭐 M1 칩의 성능이 너무 좋다고 하고. 근데 그전에도 그냥 그 애플 기존 칩을 썼어요. 왜냐하면 애플 입장에서 같은 해에 만들 2종류의 칩을 설계할 이유는 별로 없거든요. 그냥 전 세대 플래그십 칩을 그냥 갖다 넣어 버린 거겠죠. 아마 그래서 마진은 생각보다 높진 않을 거예요. 애플 입장에서도. 아마 실제로 안드로이드가 해야 될 걱정은 그 삼성의 브랜드 파워 깎이고 이런 것보단 암 좀 어떻게 하는 게 이제. 이 모바일 사업부가 막 파운드리나 메모리만큼의 중요성은 좀 덜 띄는 건가요? 삼성전자 자체로 봤을 때는. 그 과거 한 10년 전 이럴 때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삼성전자는 반도체 이제 메모리는 2010년 초반까지도 계속 삼성전자에 돈을 빨아먹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메모리 사업부가 스스로 번 돈으로 투자하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다른 사업부 돈을 끌어다 썼죠. 그럼 그 돈 되는 건 다 모바일이었죠 실제로는. 그리고 이제 이런 모바일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좀 이렇게 가보면은 파운드리나 이런 곳에 그 미세화의 한계가 오면서 같이 그 성능으로는 해볼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좀 공산품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공산품화가 진행되면
애플처럼 통통 튀는 애들이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많아지긴 하겠죠. 되려 그래서 저는 안드로이드 회사들이 살려면 손을 잡건 회사 하나쯤 날아가서 한 점유율 40% 되는 회사쯤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어요. 네. 사실상 iOS에 가까워지는 거죠. 안드로이드를 쓰긴 하는데 제조사 하나가 한 4, 50% 먹는다. 그러면 그때는 좀 해볼만 하겠죠. 그 저자님께서 네. 그 타 방송에서 나오셔가지고 네. 삼성전자 주식을 계속 모아가고 있으시다고. 네. 그 애플이나 다른 주식은 안 모으시나요? 이제 저는 계속 이렇게 삼성 모으고 있는데 작년으로 돌아가면 후회하겠죠. 내가 왜 그랬을까. 뭐 지금도 모으고는 있어요. 일단 근데 이거는 제가 맥스 이득을 노리고 투자하는 사람이라기보단 잘 알고 이제 적어도 쿠션이 깔려있는 회사를 갖고 있으면 마음은 편하다. 그러면 그 편해진 마음으로 이제 수익성은 좀 떨어지지만 대신 다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요런 데 쓰겠다는 그 개인 전체를 최적화하는 느낌에 가까워요, 사실. 그럼 종합적인 면을 이렇게 다 고려했을 때 반도체 그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분야 기업들 중에서 삼성전자의 주식을 계속해서 좀 매수해가는 관점 여전하신 건가요? 네, 뭐 그렇죠. 저는 그냥 마음이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줄어들진 않을 시장 갖고 있고 내가 이걸로 뭐 10배 버는 건 불가능하겠죠. 10배 번다고 하면은 삼성전자 세계 지배했을 텐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근데 대신에 뭐 배당은 쭉 나올 것이고 내가 좀 예를 들면 그 지금 러시아 같은 위기가 딱 생겼어요. 근데 이게 러시아에서 부품 받아오는 업체는 망할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긴 망하진 않겠죠. 뭐 주가는 내려오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 내가 발을 뻗고 자느냐 아니냐 이런 거죠. 이제 뭐 제가 굳이 말씀드리면 되게 좀 독특한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제 저의 그 삼성 하이닉스 비율이 어디서 한번 공개됐는데 아주 충격적인 비율인데 보면 이제 저는 그때 부적 같은 거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이 부적 같다는 의미 뭐냐 하면요. 제가 하이닉스 다닐 때 전 이런 사람이었어요. 메모리 시장 무조건 큰다. 그러면 뭐만 보냐 하면 메모리 회사 사이에 그 상대적으로 기술 격차가 좁혀질 수도 있고 넓어질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럼 저는 하이닉스를 다니죠.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기술 치고 올라가면 보너스가 많이 나와요, 저한테. 그러면 하이닉스가 잘하면 하이닉스 보너스 오르죠. 근데 하이닉스 잘 못해. 그러면 삼성 주가가 오르겠죠. 네. 저 그렇게 밸런싱 해놓은 것 뿐인 거예요. 네. 제가 삼성 직원이었으면 저 하이닉스 주식을 샀을 거예요, 아마도. 많이 사놨겠죠. 네. 근데 이제 그래도 하이닉스 직원이니까 안 살 수 없으니까 부적마냥 들고 다녔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부적의 의미인 거예요. 그렇게 또 해칭을 해놓으신 거네요. 그러니까 본인 소득이랑 본인 일자리로도 해칭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웅달님도 지금 유튜버인데 뭐 유튜브는 그런 시즈널리티는 없지만 아마 예를 들면 투자 유튜버라고 하면요. 그 갑자기 전 세계 주가 40% 50% 하면은 아마 투자 유튜버 조회수 막 급감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부업을 찾는다고 하면은 맞아요. 투자 유튜브에 완전히 상보적인 거를 하는 게 맞겠죠. 자기 개발도 하고 문학도 하고 뭐 아니면 예전 불황에 잘 되는 건 뭐 있어요? 술 담배인가? 네. 뭐 그런 편의점에서 술 담배라도 잔뜩 파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그렇군요. 그런 의미예요. 네. 혹시 그러면 애플하고 TSMC는 안 보세요? 외국 주식이잖아. 사실 요즘은 많이 고민합니다. 내가 계좌를 하나 또 뚫어서 해야 되나. 투자에는 국경이 없다고도 하고. 네, 국경은 없는데 그 피는 있어요. 수수료는 존재하죠. 세금도 있고. 그러면 혹시 그 애플이나 TSMC는요. 여기도 막 나중에 10배 되기는 어렵고 그런 건가요? 애플이 뭔 수로 10배가 되겠어? 아이폰 10배 팔 거예요? 뭐 전기차 팔아가지고. 뭐 전기차 시장이 아이폰 시장이 한 10배 되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아마 애플 사이즈가 10배 되려면 진짜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 사과마크만 박혀 있어야 될 거요. 아마 여기 전등인데 뭐 여기도 사과마크 있어야 아마 10배가 될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여기. TSMC도 거의 마찬가지고. 네, 뭐 그렇죠. 네.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를 모으고 계시다는. 네, 뭐 특히 TSMC 10배 되는 건 뭐 힘들죠. 왜냐하면 ASML이 뭔가를 해주지 않으면 어차피 제조를 10배 늘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어느 정도 캡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신 그런데 예측하기 쉽죠.
혹시 그러면 네. 이제 반도체를 좀 떠나서 그 저자님만의 좀 이렇게 텐베거 주식 이런 거 뭐 매수를 한다거나 그런 건 혹시 없으세요? 딱히 없어요. 아, 직접 스타트업을 하셔서 텐베거를 아니면 헌드레드 100배를 하시거나. 네. 모르죠, 그거는. 네. 빵이 될란지 그냥 뭐 해보는 거에 가깝죠. 언제 해보겠어요. 네. 아유, 저는 또 저자님이 약간 너무 지니어스한 면이 있으시기 때문에 해내실 수 있지 않을까. 까놓고 보면은 쭉쟁이일 수도 있어요. 다 거짓말일지도 몰라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저자님 혹시 뭐 전반적으로 질문 다른 것 같은데 못다한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그래요. 내 직업은 책장수니까 많이 사세요. 네. 이제 책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부를 때마다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요. 네. 그 책이 되게 전문적이고 시류를 타지 않는 책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혹시 매년 이렇게 조금씩 개정해서 증보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약간 교과서적인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힘들어. 실제로 써보면 내가 왜 이 짓을 이랬나. 근데 또 스테디셀러로 잘 계속 나가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출판사 쪽에서는. 뭐 그래도 다행이죠.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좋은 행보 그리고 대중적으로도 이렇게 지식 나눠주시면 그런 전문 지식이 사실 대중의 입장에서 되게 어렵잖아요. 네, 저는 근데 예를 들면 투자하는 분들이 이거 본다고 하면 아까 제가 그 반도체 얘기할 때 쿠다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 2배 빠른 게 좋은 거냐. 저는 이 책을 쓰면서 뭐 구태 이거 마무리라고 하면 이게 생태계 이야기 많이 하고 싶어요. 저 파운드리 생태계 이야기도 했고 소프트웨어 회사가 커지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뭐 우리 10배 잘해 이런 회사들 볼 때 되게 신문 뜨고 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시라는 그런 의도도 있어요. 저는 그냥 큰 회사를 하는 이유는 이건 제 투자의 그 신념 같은 거고 제 취향에 가까워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런 회사들에 대한 힌트가 없는 건 아닌 거죠, 여기서. 적어도 이런 걸 보면 이제 어떤 작은 회사가 새로운 칩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이 회사가 지금 하겠다고 한 게 얼마나 큰 파도를 해치겠다는 건지 요거는 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생태계 전체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칩이 그냥 단순 부품이나 소모품에 가까우냐 아니면 엔비디아 쿠다 생태계를 막 깨고 들어가야 되는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 되는 거냐. 그런 칩이라고 하면 그걸 할 수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느냐. 뭐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렇게 투자의 관점을 넓혀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자님 오늘 한 요 정도에서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이렇게 해서 반도체 제국의 미래의 저자이신 정인성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